안녕하세요. 킵다이어트 전문가 김경미입니다. 오늘 이 11일이죠. 그래서 수요일이고, 이제 6회차 상담을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상담에 앞서서, 다이어트, 그리고 혹은 이 섭식장애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한 이 기존의 심리치료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먼저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이 한국심리교육원 그리고 킵다이어트는 잠시만요. 킵다이어트는 이 심리치료 그리고 혹은 상처치료에 있어서 과거에 관련된 사연을 듣지를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유를 듣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원인, 내가 뭐뭐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사실 이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간에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심리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처와 스트레스가 작용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의 상처와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이 상처와 스트레스만 회복을 할 수 있다면 심리 문제가 회복이 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어떤 일이 있었던지 그런 과거의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으세요. 이것이 이제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상처가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굳이 사연을 듣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치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이어트 관련해서 고민이 올라오는 글들 중에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그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날, 아, 이게 몸의 문제만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뭔가 계속 음식이 당기고 다이어트가 안 되는 게 실패라는 게 몸의 문제는 아니구나 싶어서 아, 뭔가 계속 허해서 혹시 내가 심리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다이어트를 자꾸 하게 되나 싶어서 심리 상담을 방문했던 사례들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가면은 이제 나는 질문자는 내가 왜 이런 심리 문제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되는지가 궁금한 건데, 가면은 막 이제 여러 가지 뭐, 이 타로집처럼 여러 가지 막 카드를 늘어놓고, 여기서 뭐 마음에 드는 걸 골라봐라. 혹은 아니면, 그림을 그려봐라. 라던가 아니면 너의 어떠한 이런 과거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해서 주구장창 자신의 고민을 얘기하고 고민만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왔다는 이야기를 몇 번을 봤어요. 자, 그리고 또한 어떤 것이냐면 이 소아비만인 아이들의 경우에 엄마가 이 아이를 놀이 치료하는 곳, 뭐 미술 치료하는 곳, 혹은 향 치료, 아로마 테라피 같은 곳을 다니면서 치료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치료가 안 된다라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당연한 겁니다. 즉 인식이 되는 것들만 좋게 해서 그것을 치료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그냥 인식되는 기분을 전환시키는 기분 전환에 지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이것이 여자에게는 치료법이 아닌 이유는 여자는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여자가 심리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인식이 아닌 기억과 무의식에서 발생하는 그런 상처의 감정,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심리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긍정 기분만을 추구하게 하는 감각 기관을 좋게 만들고 긍정 기분만을 추구하게 하면 이런 상처 치료 자체는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처를 덮어버리고 긍정 기분만을 추구하게 되는 심리가 발생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심리 상담으로는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어떠한 치료법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치료하기 전까지는 사실 기존의 심리 상담은 도리어 좀 피하는 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심리 상담에서 발생하는 커다란 문제들이 뒤이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가지 명확하게 와닿을 수 있는 예를 한번 들어드리자 보면 차라리 내가 우울증이 있는 상태가 더 낫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내가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비하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뭔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고 이런 상황일 때가 차라리 나은 게 뭐냐면 이런 우울증인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감각기관을 좋게 하는 이런 치료들을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서 긍정 기분이 더해지게 되면요. 우울증에서 조울증인 상태로 넘어가게 돼요. 조울증은 내가 긍정 기분인 조증과 그리고 마이너스 감정인 우울증이 함께 병행이 되는 상황인 거죠. 심리 문제가 악화되면서 조울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조울증인 상태에서 섭식장애가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폭식이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음식 섭취를 긍정 기분일 때는 자신감이 넘치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살 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음식 섭취를 엄청나게 극도로 제한을 하다가 중독인 상태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음식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으로 느껴지는 이런 상황인 긍정 기분인 상태가 있다가 내가 상처가 치료된 게 아니라 긍정 기분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안에서 곪고 확대가 됐던 상처들이 확 터져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마이너스인 우울증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서요. 이성이 통제가 전혀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돼요. 아주 긍정 기분에서 아주 우울한 마이너스 상태로 떨어지게 되다 보면 통제의 개념이 아니라 아예 그냥 이성이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폭식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폭식이 시작이 되는데 어느 정도냐? 그냥 막 많이 먹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막 울면서 먹어요. 내가 지금 그냥 입에 마구 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마구 넣고 씹고 삼키고 이것을 반복을 하면서 나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싶으면서도 자기가 왜 이런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멈출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성을 차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침내 끝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끝나게 되면 그제서야 자기가 했던 일들이 본인도 이해가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고 거기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면서 이제 구토를 하게 되죠. 그것이 폭토라고 하는 섭식장애의 행위 중 하나인데 폭식하고 토하고 이런 경우가 뭐냐면 우리가 조울증에서 나타나는 히스테리 증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폭식은 히스테리 증세다라고 하는 칼럼을 썼던 적이 있는데 이 우리가 히스테리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남한테 막 뭐라고 막 하거나 이것을 막 진짜 남보기 힘들 정도로 가해를 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경우거든요. 사실 내가 이성으로 제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의 이제 섭식 습관에 있었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이렇게 제어가 되지 않게 퍼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긍정 기분에서 초월적으로 제어하던 부분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런 증세가 일어나는 이유가 심리 문제가 지속이 됨에 따라서 이제 심리 장애가 지속이 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악화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심리 장애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기존의 상담을 통해서 내가 뭔가 긍정 기분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벌어졌을 때 이런 심리 장애의 악화가 가속이 붙게 되고 더 한 단계 발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거기에서 비롯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공허하고 답답하더라도 정확한 치료법이 아닌 이상은 기존의 상담을 통해서 이런 턱식 장애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더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꼭 조심하셔라.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아직까지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상담비 굉장히 비쌉니다. 조금 유명하다고 하는 상담소마다 이 상담비가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심리 장애가 악화가 될 정도로 많이 지속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눈에 띄게 사회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른다고 하지만 요즘에 제가 들어가서 본 게 뭐냐면 어떤 회원이면 정말 저렴하게 만 얼마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고요. 만약 다이어트 상담이 보편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무료 상담도 계속 늘어나기도 할 것이고요. 이런 상담에 의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상담이 보편화가 되면 제가 장담하건대 이런 심리 문제가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섭식장애든 뭐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기존 상담, 특히 감각 치료에 관련된 상담은 특히 조심하셔라 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서두를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성님. 박사이신가요?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저는 이
한국심리교육원에서 마음이론을 준비하고 있는, 마음이론을 배우고 이제 다이어트와 연관을 해서 이런 이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킵다이어트 전문가입니다. 힐링 전문가 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사 같은 개념은 아니고요. 저 그냥 이렇게 킵다이어트 전문가, 다이어트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이론하고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지니님. 자신의 겉모습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중년 여성분입니다. 같이 식사를 할 때 본인은 조금만 먹고도 배부르다고 하시면서 타인들에게는 계속 음식을 권하는 경우는 대리만족인가요? 꼭 대리만족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대리만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리만족은 아닌데 굉장히 겉모습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라고 하면은 이미 외형에 관련된 것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다라는 거죠. 특히나 중년 여성분이시라고 하면 아마 기혼이시라고 하면은 더 이제 외형에 신경을 쓰신다는 거는 상처가 많으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으세요. 심리 문제가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할 때 본인은 조금만 먹고도 배부르다고 하시는 거는 근데 이거는 조금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조금만 드시는 게 식습관으로 굳어졌을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드셔도 뭐 이게 지나치게 조금이 아닌 이상, 뭐 밥 한두 숟갈 이 정도가 아닌 이상은 그냥 습관일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분이 이제 같이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상황에서 거치레로만 그렇게 하시고 이제 숨어서 뭔가 좀 더 드시거나 안 보이는 곳에서 뭔가 식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심리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섭식에 대해서 습관이 그렇게 굳어지신 분이시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권하는 경우는 그냥 먹는 게 보기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타인들에게. 근데 타인들에게 타인들이 만약에 그거를 좀 불편해해요. 나는 이제 좀 그만 먹고 싶은데도 내가 먹는 만큼 먹었고 그만 먹고 싶은데도 계속 권하는 경우는 그것도 심리 문제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뭔가 만족감을 더 대리적으로 느끼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 반드시 지나친 심리 문제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으신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지나치게 이제 모두가 불편해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심리 문제가 조금 있으시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희성님, 여자의 식욕은 남자의 성욕과 비례하나요? 네, 지금 밑에 저희 이제 한국심리교육원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성에 관한 질문은 성심리 포럼 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답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만한 부분이 아니고 제가 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다이어트 전문가이기 때문에 성욕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자의 식욕은 남자의 성욕과 비례하냐? 그거는 꼭 비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어서 다음 질문 올라오기 전까지 저는 기본적으로 이 채팅 창에 있는 질문과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오프라인으로 받아왔던 질문을 같이 병행을 해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 한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많이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은 먼저 가져온 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킵다이어트가 비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 지인분들도 처음에 제가 뭘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일을 한다. 금액은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금액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비쌉니다. 이게 절대 쉬운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희가 뭐 킵다이어트 금액을 비공개로 막 감춰놓고 SNS에서 보시면은 어떤 설문 같은 걸 작성을 하면 거기서 개인적으로 전화가 가서 금액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절차도 아니고요.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 아주 대문짝만하게 대문에 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 자체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금액 자체는 비싸지만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반적인 결과물에 대해서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저도 과연 이게 비쌀까라는 의문을 많이 갖게 돼요. 그리고 키다이어트를 무사히 종료하신 분들도 이 금액에 대해서 전혀 후회라던가 이런 게 또 없으십니다. 그거에 대한 제가 예를 여러 가지를 한번 드려볼게요. 퍼스널 트레이닝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 PT라고 합니다. 이 퍼스널 트레이닝 효과가 운동 트레이닝으로 굉장히 효과가 좋죠. 그런데 12회에 거의 3달 정도 진행이 되게 되고 12회에 제가 가장 정식적으로 진행을 했던 게 10년 전인데 10년 전만 해도 금액이 60만 원 돈이었어요. 그리고 헬스장 비용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때는 뭐 지금은 업장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때는 기본으로 그랬어요. 60만 원을 윗돌고 요즘에 아마 더 비쌀 거고요. 지역에 따라서 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쉐이크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아주 독보적으로 국내에 유명한 H사가 있었죠. 이 쉐이크 요즘에는 독보적이진 않은데 이 H사의 경우는 풀세트가 200만 원이 넘습니다. 다 구성을 갖추면 200만 원이 넘어요. 못해도 몇십만 원, 그리고 다 갖추면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고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이 쉐이크 업계가 늘어나게 됐고 이제 경쟁사도 많아지고 해서 이 H사가 그렇게까지 활동을 안 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H사가 아니더라도 기타 쉐이크 관련된 이런 경쟁 업체들을 보면은 이름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3달이면 여기도 거짓말 5, 60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효과성은 물론 효과성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섭취하는 칼로리 자체가 적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것, 그리고 비만해지는 원인이 되었던 이런 식습관보다는 훨씬 적게 먹기 때문에 효과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결국 식이요법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내가 더 큰 효과를 내려면 운동요법도 병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단하면 100% 요요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요요가 오게 되면 그 전에 들였던 비용은 전부 무산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잠깐 반짝 좋고 말았던 거고, 만약에 내가 요요가 두려워서 이것을 지속한다 라고 했을 때는 플러스 알파 비용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5, 60만 원을 전후로 해서. 양약 마찬가지죠. 양약은요, 그 보험이 적용이 안 되다 보기 때문에 다이어트 양약은 일단 처방전만 해도 이게 진단비만 해도 10,000원 일단 들어갑니다. 10,000원 무조건 들어가고요. 한 달치만 처방을 받아도 12만 원 돈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달만 먹지 않죠. 한 달 정도 다이어트 약 먹으면 뭐 그냥 여유롭게 하면 2kg 정도, 2, 3kg 정도 감량하는데 한 달 뭐 2, 3kg 빼겠다고 약 처방 받는 것도 조금 이런 비일비재한 일은 아니에요. 보통은 더 많이 빼고 더 많이 이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한 달만 먹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플러스 알파로 계속 비용이 발생하고 한약도 마찬가지죠. 한약은 더 비싸요, 양약보다. 그런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그래도 양약보다는 한약이 조금 더 안전하기는 하다.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그냥 제 사견입니다. 어쨌든 한약도 4, 50 전후로 하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단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요요가 발생하면 기존에 들어갔던 비용 다 무산되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계속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스파 수기관리 마사지 이거는 전에 회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00만 원 돈 넘어가죠. 제가 이런 비용에 대해서 이제 굳이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이 다이어트에 돈 쓰는 거 아주 우습습니다. 괜히 다이어트 시장이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돈을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얻어지는 게 뭘까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검소하게는 아니어도 저는 그렇게 돈을 쓰는 걸 즐기는 편은 아닌데, 제가 그냥 다른 일은 거의 돈을 안 써요. 안 쓰는데도 다이어트에 미쳐 있을 때는 거의 차 한 대 값을 썼었다라고 말씀을 고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돈 쓰는 거 굉장히 우습거든요. 굳이 이런 비용을 들이는데 결국 남는 게 뭐냐? 결국 이런 비용을 들여가면서 남는 건 심리 악화, 플러스 심리 악화, 그리고 다이어트 중독입니다. 여기서 다이어트 중독은요, 사실 내가 돈을 썼던 만큼 더 크게 발생을 해요. 상대적인 박탈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상 심리가 작용을 하겠죠. 내가 돈을 쓰면 쓸수록 다이어트 중독에 빠져들면 들수록 그만큼 더 커진 이 심리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킵 다이어트는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일단 살이 빠지고 안 빠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물론 살은 빠집니다. 그런데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고 해도 다이어트가 종료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비단 킵다이어트 새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는데 이 새 사이클이 돌아가기 전에도 이미 슬금슬금 그게 올라와요. 아, 내가 굳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왜냐면 심리 문제가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내 다이어트에 대한 욕구를 일으켰던 상처의 작용이 치료가 되고 심리가 밸런스가 맞으면서 편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 모습에 만족하게 되고 굳이 다이어트를 지속하고 싶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매력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을 빼지 않아도 난 충분히 자존감이 회복이 돼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다 킵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서 가장 완료하게 돼서 가장 감사한 것은 사실 저는 제가 리즈 시절이라고 하죠. 그때로 돌아가려면 10kg 정도를 더 빼야 됩니다. 아직도 한참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다이어트 안 합니다. 할 이유를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더 이상 돈을 안 쓰게 돼서 저는 너무 좋아요. 제가 돈을 쓰는 데는 거의 다이어트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서 너무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셔서 지금 킵 다이어트에 대한 홍보라기보다는 심리 문제가 회복이 돼야 다이어트를 종료시킬 수가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참고하시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킵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면서 심리가 회복이 되고 이 학습과제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요. 이 학습과제는 우리 이제 한국심리교육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심리치료 그리고 상처치료에 대한 교육 내용이 일부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요. 종료가 되더라도 내가 이제 앞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편안해지고 그리고 어떠한 요령이라든지 그런 여유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가 행복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굳이 다이어트가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상처와 스트레스를 힐링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자가적인 습관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렇게 따지면 과연 이 비용이 비쌀까? 내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이런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습관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는데 이 비용이 비쌀까? 저는 절대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면 일단 앞으로 이제 계속 다이어트 안 해도 되니까 거기서 비용이 굳어지게 됐죠. 더 이상 지출되는 비용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너무 힘들었던 특히 다이어트로 이제 여자들이 자존감이 많이 하락하게 되면 여자들은 인간관계가 많이 힘들어지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원활하게 되고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과연 내가 이 비용이 비쌀까? 저는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만나서 저한테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너무 구구절절해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받았던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남편은 이 148kg 고도 비만이시죠. 148kg에서 100kg까지 감량을 했어요. 위밴드 수술도 했었는데 위밴드 자체는 효과를 별로 못 받고 차 없이 걸어 다니기 그리고 천천히 먹기 이런 것을 1년간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뺐습니다. 근데 저는 걸어 다니는 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이어트를 감량했던 이유 중에 이제 저런 걸어 다니는 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편은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인 게 크대요. 그래서 뭐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 남편이 감량을 한 후에 멋을 유독 부리고 그리고 SNS를 엄청나게 즐깁니다. 이것도 다이어트 때문에 심리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조금 긴데 제가 차분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위밴드 자체에서 효과를 못 보셨다. 위밴드 자체에서 효과를 못 보신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몇 번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만 대사 수술에 관련된 뭐 위절제, 위우회술 그리고 위밴드 수술은요. 크게 그 자체만으로 다이어트 감량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당장은 내가 이런 위가 불편하기 때문에 섭식에 매우 제한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량은
감량이 되긴 해요. 먹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기존의 의학 쪽에서도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런 비만 대사 수술을 했을 때는 반드시 습관 교정과 심리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신의학 쪽과 같이 병행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데 굳이 정신의학까지 병행이 되실 필요 없고요. 이 심리 문제를 회복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심리 회복과 습관이 병행이 돼야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지속적인 감량, 초고도에서 이제 고도, 그리고 과도, 경도, 그리고 일반 이렇게까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감량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천천히 먹었던 습관, 그리고 아니면 차 없이 걸어 다녔던 습관 중에 어느 것 때문에 내가 다이어트 감량이 쉬웠냐라고 하시면 둘 중 한 가지가 이유가 아니에요. 둘 다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모든 패턴이 이 다이어트를 하는 쪽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래요. 이 남자분들은 자신이 뭔가 변화를 해야겠다라고 어떠한 확실한 관념이 생기게 되면요. 생각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요. 그것을 방해할 만한 감정작용이 없어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기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감정작용에 의해서 이런 자기의 생각에 대한 어려움을 겪지를 않아요. 근데 여자는 만약에 내가 어떠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생각을 그쪽으로 가져가려고 해도 내가 감정이 지금 상처가 올라오느냐, 아니냐, 긍정 감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생각 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쉽게 말해서 내가 팩트가 맞는 건 맞아요. 이게 맞는 건 맞아. 알겠지만 내 감정이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냥. 맞는 건 알겠지만 난 그게 싫어 하면 이 사실 자체를 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동기유발이 됐고 정확하게 내가 이거 변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겠다고 하면은 그 계기가 확실하다고 하면 아주 지속적으로 빠르게 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중에 이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합니다. 기분 작용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스트레스는 발생을 하지만 그것마저도 내가 극복을 하는 데 있어서 재미와 즐거움을 얻게 되면요. 다이어트가 굉장히 쉬워져요. 다이어트 자체가 재밌고 체중이 감량되는 게 굉장히 재밌고 이런 상황 변화 자체가 재밌어지면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처럼 이 다이어트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심리 문제가 확대되고 상처가 확대되지 않고요. 심리 문제가 확대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여자처럼 상처를 수용하지 않고 오로지 제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남자분들이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다 하면 심리 문제가 스트레스가 다 제거가 됐다라는 결론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트레스를 제거를 못하고 극복을 못했다고 하면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남자분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이어트 성공을 했다는 것은 내가 그 스트레스를 극복을 했고 재미를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 남자들이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자칫 몸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감량이 아니라 내가 멋진 몸을 만드는 것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 의식 장애가 발생할 확률은 높아요. 이제 운동 중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는 쾌감을 느끼고 거기서 발생한 스트레스가 즐겁고 하면서 점차 운동 중독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질문 주신 거의 경우는 1년 동안 1년에 걸쳐서 아주 건강하게 감량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 문제 발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1년 동안 특정 행위로 빼신 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이런 패턴이 다 변화가 되신 거예요. 이 전반적인 패턴이 변화를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인식하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하는 것, 표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감량에 관련된 것으로 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다이어트에서 심리 문제가 발생을 하신 것은 아닌데 감량 후에 유독 멋을 부리신다. 그리고 SNS에 빠져드신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전에 살이 쪄서 못 해봤던 것을 그냥 잠깐 단발성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잠깐 재밌기 때문에. 내가 못 입어봤던 옷, 좋은 옷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입어보고, 그거에 대한 또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제 SNS에 올리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는데도 이것에 조절이 되지가 않고,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않고,
더 갈수록 가면 더 멋을 부리고, 가면 갈수록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SNS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는, 그거는 뭔가 또 다른 심리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여자들하고는 마음작용 자체가 달라요. 여자들은 자신감이 지나치면 안 되지만,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가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살이 빠져서 내가 멋을 부리지 않아도 자기 얼굴이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몸이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괜히 샤워하고 나오면 왠지 멋있어 보이고 기본적으로 자신감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꾸며야지만 뭔가 멋지게 느껴진다? 이런 것은 조금 심리 문제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라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질문자님이 이제 질문 이런 경우는 한번 참고를 해보셔서 심리 문제를 한번 점검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이 지나치게 SNS라든지 이런 것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 문제가 발생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채팅창에 질문이 많이 안 올라오게 되면은 저는 제가 준비해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종료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어서 또 제가 받아온 질문을 설명을 드리는데 들어보시다가 관련해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채팅창 통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다시 또 가져온 것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건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글이에요. 친구와 같이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자님은 친구분이세요. 그래서 같이 목표를 세우고 같이 방법을 계획을 했는데 그래서 협의를 한 거죠. 내가 어느 특정한 방법에 대해서 몰아간 게 아니라 같이 협의를 해서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질문자님은 5kg이 빠지셨대요. 저는 5kg이 빠지고 친구는 지지부진합니다. 오히려 좀 더 쪘다는데 솔직히 제가 노력한 동안 친구는 노력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방법이 다 저한테 맞춰져 있었다는 등 하면서 저를 원망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이것도 다이어트로 인한 심리 문제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거든요. 먼저 여성분들 특히 유념하셔야 될 게 여성분들끼리 다이어트를 같이 하시지 마시라고 저는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 다이어트는 그 자체가 고통이고 상처예요. 왜냐면 내가 설정한 목표와 방향은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이제 설정한 목표와 방향이 있죠.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죠. 그리고 없었던 기준을 따르다 보니 무조건 상처가 발생을 하고요.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무조건 심리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혼자 한다. 혼자 하면 1인분의 상처예요. 그쵸? 나 혼자 겪는 것이기 때문에 1인분의 상처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만약 여럿이서 다이어트를 같이 한다. 우리가 같이 으쌰으쌰 만나서 하고 넌 이거 힘들었니? 나는 이거 힘들었어 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이런 활동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럿이서 하면 할수록 그 인원수만큼 배가 됩니다. 상처랑 고통이 배가 돼요. 왜 우리가 상처는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그건 절대 이 마음과 심리작용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은 절대 다이어트 같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다이어트를 하신 순간부터 심리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원리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다이어트 자체가 고통이고 스트레스입니다. 심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공을 해도 문제고요. 성공을 해도 심리 문제는 이미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실패하면 그 문제가 더 악화가 되겠죠.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친구분은 심리 문제를 떠나서 탓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친구분을 원망하고 분명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친구분이 노력을 안 하셨대요. 우리 같이 이렇게 하자 했는데 한 친구분만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고 한 친구분은 안 해서 실패를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납득하지 않고 이 친구분한테 원망을 하고 다이어트가 다 너한테 맞춰진 거 아니냐. 분명히 처음에 계획할 때 같이 만들었는데 마찬가지, 그쵸? 근데 탓을 하시게 된다라는 것은
자, 우리가 세상 모든 다이어트는 킵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식이요법, 운동요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변화하려고 하면요. 무조건 의지하고 노력이 있어야지만 변화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존의 습관과 모습을 바꾸는데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가면 노력을 안 하면 변화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자, 근데 그래서 결국 자신과의 싸움인데 내가 공격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 상황 자체에 부정 감정이 발생한 거예요. 상처가 발생을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이어트도 싫고요. 질문해 주신 이 질문자님도 싫어요. 이 환경 자체가 싫어요. 왜냐면 여자는 감정이 하나로 집중이 돼서 집중 몰입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실패가 된 게 다이어트 방법, 그리고 같이 한 사람, 지금 다 집중해서 다 싫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실패 원인을 자신에게 찾지를 않게 됩니다. 타인한테 실패 원인을 찾아야지만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를 할 수가 없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을 외부로 둬야지만 내가 만약에 이 다이어트 방법 자체가 잘못됐어 하면 다른 방법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희망이 생기죠. 근데 이 다이어트 방법은 옳았는데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 나는 희망 자체도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질문자님의 친구분 같은 경우는 본인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심리 문제냐 아니냐를 떠나서 심리 문제는 당연히 발생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본인을 합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탓을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친구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결국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심리가 나오고 있는 거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희 킷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간혹.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탓을 찾게 되는데 이런 의지와 노력을 좀 열심히 진행을 하셔서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항상 저희 킵 다이어트를 진행하실 때는 제가 드리는 당부의 말씀이 다이어트에 목표를 두지 마셔라. 심리 회복을 목표로 두셔라. 이 심리 회복은 내가 리미티드가 없거든요. 내가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데는 리미티드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를 목표로 설정을 하시면 반드시 한계를 느끼고 포기를 하고 싶어지지만 합리화를 하고 포기하고 싶어지지만 내가 만약에 내 심리를 회복해서 지금하고는 다른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그 행복 목표를 설정하시게 되고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하시게 되면 한계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가 않아요. 그런 점을 꼭 참고를 하셔서 지금 친구분 질문자님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자님도 계속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 진행하시면 심리 문제 지금 발생을 하셨고 더 악화가 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친구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다이어트를 하든 운동 다이어트를 하든 식이요법 다이어트를 하든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꼭 반드시 내 심리 문제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꼭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또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질문이 뭐냐면 늘상 앉아서 일만 하니까 다이어트는 꼭 이 운동을 해서 빼야 하지 않나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 육체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살이 많이 안 쪘으니까 이제는 지식 활동만을 하고 있으니까 움직이면서 그만큼 움직여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꼭 운동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인데 맞는 말입니다. 사실 운동 다이어트 내가 앉아서 지식 활동, 그러니까 앉아서 사무적인 일만 하다 보면 학업도 그렇고 이제 사무적인 일도 그렇고 앉아서 하는 일만 하다 보면은 육체적인 활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관점은 틀려요. 다이어트 관점으로는 그게 약간 적합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인식 활동을 주력해서 하게 되면요. 그것을 뭔가 표현을 해야 되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인식만 너무 과도해지면 인식 관련된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심리장애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표현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일은 너무 좋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그런데 앉아서 찐 살을 내가 운동을 해서 뺄 정도가 되면요. 살을 뺄 정도가 되면 어지간한 운동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목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이지가 못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에는 현실적으로 내가 하루 종일 일한 것도 너무 힘든데 체력도 딸리고 기력도 딸리고 심리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 고강도 운동을 할 자신 있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거든요. 내가 이것을 지속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요즘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운동을 할 시간이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안 되는 것도 많고, 내가 지치면 지친 대로 솔직히 이제 술 먹고, 술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걸 풀고 싶어지지,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하고 싶어지기는 사실은 좀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의사분들도 얘기를 하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체중 감량을 성공을 했어요. 그럼 이 감량한 것을 감량이 아니라 유지예요. 하려면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되느냐? 적어도 주중에 300분간의 운동을 꾸준히 중강도 운동을 해야지만 감량도 아니에요. 유지를 할 수가 있다. 감량한 것을 유지할 수 있다. 현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300분의 중강도 운동이면요. 1시간이 60분이잖아요. 그럼 거의 5일간을 내가 매일같이 중강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강도 운동이라는 것은 빠르게 걷기.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 빠르게 걷기 그리고 수영, 자전거 이런 것을 중강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평지에서의 자전거 같은 거. 여러분들 이것을 매일같이 진짜 5일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반짝 다이어트를 하고서 감량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를 위해서 매일같이 이거는 뭐 한두 달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독이 아닌 이상 이것을 사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감량을 목적이다. 그럼 중강도 운동도 아니에요. 고강도 운동을 1시간 정도씩 해주셔야 됩니다. 고강도 운동을 그렇게 하기는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표현을 늘려줘야 되는 것은 심리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는 맞지만 다이어트 목적으로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앉아서 찐 살을 운동으로 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뇌활동에 있어서 에너지 소모율이 이 다이어트에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뇌활동은요, 제한이 없고 그 스트레스를 충분히 이제 심리 문제로 이어지지 않게끔 처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요, 특정한 활동을 하면 할수록 에너지 소모량이 증가가 됩니다. 하루 종일도 할 수가 있고요. 칼로리 소모를 아주 높일 수도 있고, 어떤 활동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과 병행을 해서 내가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의 저강도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바뀌어 나가야 돼. 우리가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이 지식산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그거에 맞는 이 다이어트 방법은 이러한 뇌활동, 소모성 에너지를 발생하는 활동이다라는 것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번 셀렉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제가 마무리를 조금 해서 마지막 질문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건 제 지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봤던 부분이에요. 특히 우리가 이제 SNS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이런 다이어트 식품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분들은 이제 약간 커미션을 받고 다이어트 제품을 홍보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식품을 막 많이 사서 SNS에 올리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 다이어트 식품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 다이어트 식품을 즐겨 먹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받아왔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요즘 다이어트 식품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맛있어요. 두 가지 이유로 다이어트 식품을 먹게 되는데 한 가지 경우는 포만감 때문에 식사 대용식으로 먹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군것질 대용으로, 간식 대용으로 내가 일반적인 간식은 칼로리가 굉장히 높으니까 조금 관리를 하려고 먹게 되는 경우가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즐겨 먹는 게 과연 문제가 될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비쌉니다.
내가 야금야금 이거에 쓰는 돈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꾸준히 만약에 밥 대신에 정상 일반식을 먹는 대신에 이것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비용적인 문제도 사실 현실적으로 간과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이어트용으로 이 음식을 먹게 되면 내가 식사 대용으로 먹게 되면은 이 음식에 대한 강박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식이 아닌 일반적인 음식을 섭취할 때는 불안감 그리고 심리 문제가 확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저는 이 다이어트 식품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이 다이어트 식품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도 굉장히 즐겨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차이점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저는 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 다이어트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이어트 음식은 굉장히 맛있고요. 다이어트 식품은 맛있고 간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식품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을 몇 개 쟁여놓고 내가 정말 바쁠 때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고 짬짬이 밥 먹을 시간이 없는데 일을 하면서 내가 그냥 꺼내서 바로 이렇게 먹으면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정말 다이어트 식품만큼 괜찮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뭐 군용식품이라고 하나? 그 뭐지? 그 전투식량?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런 거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그것도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제 다이어트 식품만큼 그렇게 이제 충족시킬 수가 있는 것들은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문화를 따라올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 식품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다이어트용으로 먹으면 심리 문제가 그만큼 강박과 불안이 생기게 될 확률이 높고요. 저처럼 이것을 일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먹게 되면은 그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일상과 행복을 보조하는 용도였을 때는 아주 문제가 없다. 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식품도 알고 드시는 게 참 좋아요.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느냐, 아니면 이런 심리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느냐를 알고 드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답변을 드려봤는데, 오늘은 더 이상 이제 질문이 올라오지 않는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짧기는 했는데 제가 만약에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셔도 돼요. 위에 저한테 박사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는 이런 다이어트 관련해서 뭔가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많이 해봤고 여러 가지를 진짜 거짓 나와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지금 맥락이 다 다이어트 맥락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좌절을 많이 겪었고 그리고 심리 문제도 많이 악화가 됐었고 제가 한국심리교육원의 이 마음이론을 배우게 되면서 다이어트의 문제가 이런 몸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과 연결해서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이런 다이어트에 관련된 질문을 주셔도 어지간한 건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른다는 건 또 모른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많이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언제나 내가 어떠한 사건을 봤을 때, 다이어트에 관련된 사건을 봤을 때 그 이면에 가장 원인이 되는 것은 꼭 몸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 심리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도 수요일 날 3시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래서 많이 제가 보완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